안녕하세요. NGM 소프트웨어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공기도 맑고 하늘도 너무 푸르더라고요. 아침엔 공기가 약간 쌀쌀하긴 했지만 오후가 되니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하늘도 점점 탁해지는 것 같았어요. 태어나서 남한산성에 딱 3번 왔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라서 거의 기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작년 가을에 방문했는데요. 하필 비가 와서 우비 입고 다녔어요. 오늘이 가장 청명하고 좋네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참 많네요. 역시 남한산성은 급이 다른 듯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지만요. 형형색색의 고가 브랜드 등산복과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의 80%를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 부럽기도 하고 와이프와 저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주차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로터리 주차장이 가장 중심에 있어서 좋은 듯한데요. 트레킹 코스 있고 바로 앞에서 출발하려고 남문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등산로, 트레킹 코스, 등산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 듯합니다. 아마도 남한산성 성곽길을 따라서 걷는 트레킹 코스가 적당할 것 같아요. 길이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나무 그늘이 쫙 드리워져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1코스를 따라서 수화장대 쪽으로 가다 보면 아래와 같이 엄청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보호수라고 하는데요. 걷다 보면 곳곳에 보호수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남한산성 행궁인데요. 보수공사로 내부를 볼 수 없었어요. 원래 입장료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수호장대까지 약 1.6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호수가 있네요. 이정표가 숲에 가져져 있어서 길을 못 찾을 뻔했어요. 그래도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가다가 발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길을 잃지는 않았어요. 남한산성으로 오다가 보니 뭔가 도로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여기에서 공사 구간의 표지판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좀 더 잘 보고 운전했어야 했는데 아무튼 빠져나가는 곳을 지나쳐서 쭉 가다 보니 넓게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일방통행이더라고요. 공사로 인해서 길을 다 막아놓은 터라 유턴도 안 되고 해서 약 20분 정도 돌아서 다시 주차장 길로 들어섰네요. 처음 가보는 길은 매번 헤매는 것 같아요. 곳곳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트레킹 코스를 찾아서 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를 켜놓고 방향이 맞는지 보면서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3코스를 빼먹고 돌아서 나왔더라고요. 다음엔 3코스부터 가봐야겠습니다. 수호장대까지 500m 남았네요. 트레킹 코스가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성곽길을 따라가면 생각보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 많습니다. 등산화 착용이 필수인 것 같아요. 수호장대를 찍고 우익문을 지나서 전승문까지 갔습니다. 지화문까지 돌아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선택했었는데 이상하게 남문 쪽으로 빠지는 길을 못 찾아서 중간에 주차장 길로 나와버렸어요. 지도를 보면서 가는데도 뭔가 길이 이상하더라고요. 1코스부터 5코스를 순서대로 도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남녀짝을 이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들이를 정말 많이 오셨네요. 평일 오전이라 젊은 사람들은 잘 없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놀러 다니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나이 들어서 살기 좋은 곳도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드디어 수호장대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정말 맑고 푸르네요. 딱히 뭔가 볼만한 건 없었어요. 하하. 이제 지화문 쪽으로 이동합니다. 거리가 꽤 되는군요. 1.3km를 가야 합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위로 한 바퀴 도는 거였는데요. 다 돌고 나니 약 8km 정도 되더라고요. 성곽길 안쪽으로 포장된 길을 따라가면 훨씬 더 짧은 코스를 편하게 갈 수 있는데요. 좀 더 다이나믹하게 트레킹하려면 성곽길 쪽으로 빠져서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주변 경치가 정말 좋네요.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사진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 보이죠. 여기에서 잠실 롯데타워가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날씨도 좋아서 정말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강도 보였어요.
사진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와이프가 만든 깃발입니다. 며칠 아이패드로 뭔가를 그리고 있길래 뭔가 했더니 이거였네요. 등산 다닐 때 가방에 꽂아서 다닌다고 틈틈이 만들었대요. 그림도 직접 그리고요. 그런데 정작 등산을 다니거나 트레킹 다닐 때 가방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아직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쳐다보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저기 있으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쳐다보지 않겠어요? 하하, 등산화를 신고 올 걸 그랬나 봅니다. 아무래도 러닝화는 내리막길에서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발가락이 점점 더 아파왔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지만 남한산성이나 유원지 아니면 놀이동산 같은 곳을 가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은행이자에 허덕이면서 쓸 돈도 없다고들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큰손으로 어르신분들을 타깃으로 변화하고 있대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부동산과 돈이 60대 이상에 쏠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죽어라 일하면서 경제활동하는 젊은 세대들은 쓸 돈이 없다는 게 차마 이러니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해외의 뉴스를 보면 부동산이 폭등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중간에 낀 세대라서 그런지 그게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딱히 경제력이나 그런 걸 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와 와이프도 그냥 서로 좋아서 사귀다가 결혼한 거고 그 당시에 상대방 집안이나 돈 같은 거에 관심은 없었어요. 혹시 모르죠. 와이프는 있었는지도요.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그냥 와이프가 좋았던 거라서 다른 주변 조건들은 생각조차 없었어요. 딱히 맞벌이도 아닌지라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에는 잠시 일에 미쳐서 국내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쪽 일을 하다 보니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등등 출장이 많았던 때였어요. 한번 출장 가면 몇 달을 있다가 와야 해서 와이프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잖아요. 친정어머님과 시댁어미님도 없어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처가 쪽에는 형제들이 많아서 그나마 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출장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과장 달고 있을 때라 무슨 일만 있으면 나가서 처리해야 했던지라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낸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긴 했지만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둘이 취미로 등산과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진 듯합니다. 뭐 아직도 옛날 얘기하면 제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힘든 일도 해결하면서 안 좋았던 부부관계도 망행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등산을 다니다 보면 가끔 노부부가 같이 손잡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10년 후면 환갑이니 그때까지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등산 동호회나 그 뭐였더라. 버스 타고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짝짝꿍 데이트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홀로 된 노인분들은 외로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소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요. 저희 부모님도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친구분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라고 해도 체력이 안 돼서 싫다고만 하시니 답답하긴 합니다. 하하. 등산을 다니다 보면 알아서 잘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데이트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주로 버스에 타고 모이는 장소가 도시다 보니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은 이런 것조차 누릴 수가 없나 봐요. 대부분의 인프라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방에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교통도 안 좋아서 홀로 뭔가 하기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가끔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멋진 풍경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을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네요. 바람도 솔솔 불어서 잠시 땀을 식히고 다시 출발했어요. 5월 중순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트레킹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도 이랬나 싶더라고요. 1년만 지나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둬야 하나 봐요.
이제는 컴퓨터에 사진과 동영상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보관할 방법이 없어서 SSD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가격도 정말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 항상 저장 공간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웹 환경에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구글과 애플 유료 저장 공간도 사고 매달 돈을 내고 있지만 이게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예전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자주 열어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쩌다 한번 보는 건데 가성비가 좋다고 보기엔 약간 무리죠. 그래서 나스도 알아봤지만 이것도 관리나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으로 등록할 때 무료로 받았던 캐시가 좀 남아있어서 일부 공간은 무료로 사용 중이긴 한데요. 이것도 서버 세팅이랑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자유롭지 않아서 편하게 쓰기엔 부족합니다. 물론 SaaS나 PaaS를 개발해서 서버에서 구동하면 되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캐시를 다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런저런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그냥 외장 SSD에 저장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어요. 사실 근래에 찍은 사진들만 몇 번 보지 지나간 사진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좀 더 나이가 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에 잠길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사진을 처리하는 건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20년 동안 IT 업계에 종사해와서 그런지 이쪽으로는 딱히 불편한 게 없는데요. 회사를 나와서 IT 쪽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분들과 어울리다 보니 전혀 다른 세계인 듯해요.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언어나 기술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오던 모든 것들이 일반인분들 세상에서는 마냥 신기한 어떤 것이 되더라고요.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과 용어들이 외계어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동안 감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IT가 아닌 건설이나 회계, 법, 금융 등등 이런 쪽 분들과 업무적인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듯이요. 딱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용어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찾아보기보다는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 것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학습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분야들은 그냥 몰라도 그만이라서 그런지 공부도 안 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길로 가려다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날렸죠. 남들처럼 뉴스에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 샀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더라고요. 몇 번을 비슷하게 돈을 날리다 보니 더 이상 주식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힘들게 번 돈을 날리다 보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한창 유망한 투자로 손꼽히던 코인을 알게 되었어요. 코인은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아서 큰 금액을 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몇 가지 큰 사고가 터지니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결국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손절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강의도 틀고 NGM 소프트웨어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게 10년은 걸리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거나 도전하지는 않으려고요. 이미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면 바보잖아요. 하하, 주식이나 코인 말고도 아파트도 싸게 사보려고 하다가 또 돈을 날리게 되더라고요. 역시 공부 없이 남의 말만 믿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진리를 40이 넘어서 알게 되다니 비싼 교육비를 치르고 나서 알게 된 터라 정말 마음이 쓰리네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도 몇 번 사기를 당하고 나면 쳐다도 안 보고 마트나 쿠팡에서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상하죠? 지금은 다양하게 당하면서 살다 보니 뉴스를 보면 저거는 이야기인데? 라면서 저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을 만한 플랫폼이 아니면 거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나 노력 없이 너무 빨리 지름길로 가려다가 투자를 실패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개인 거래하다가 돈만 날리고 인생 교육비라고 생각해야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한산성 3코스 길로 나오게 되었네요. 어딘가에서 3코스 길로 빠져서 정상으로 갔어야 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이곳에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여기에 주차하고
3코스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전무인 정산기에서 주차비를 정산하고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저희는 아이가 둘이라서 다자녀 혜택을 받았어야 했는데 꼼꼼하지 못한 탓에 항상 돈을 버리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이날도 정산 후에 다자녀 혜택이 있다는 걸 보고 결제를 취소하려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호출을 했는데 자기는 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부 쪽에 가라길래 본부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또 말을 바꾸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네요. 영수증 출력 안 했다고 하니 안 된다고 자기가 검색은 못 한대요. 근데 또 정산기에서 영수증 출력이 되는지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정산기 담당자를 콜했더니 아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는 검색도 못하고 확인도 못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길래 여기관리 주체가 어디냐고 전화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도 해주고 영수증 없이도 취소 처리해주더라고요.